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늘이 참 비가 또 왔고, 정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로써, 미라클 모닝을 한 게 607일차예요. 607일차 맞을 거예요. 6, 7일차였는데, 어제가 606일이었던 것 같고, 607일차 동안에 일단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일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는 곳 동네는 비가 많이 오다가도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막 비가 왔는데 오늘 제가 한 3시 20분 정도 일어났어요. 3시 20분. 그래서 준비하고 양말 신고 운동할 거 채비하고 나가면 비가 안 와요. 네, 비가 오더라도 걸을 만큼. 그래서 일단 우산은 준비해서 걸었는데 중간에 살짝 소나기식으로 한번 오고. 그러니까 여하튼 걸을 만큼 와요. 신기한 거죠.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올 때 눈은 그때 그닥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게 제 주변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 주변에 607일 동안에 제가 걸을 수 있을 만큼 온 거예요. 일기, 이 날씨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그런 좀 깨달음이 좀 생기면 의지도 좀 하게 되면서 용기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겪고 있었던 거니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읽은 책은 사실은 원싱을 읽고 있는데 어제는 일요일이고 해서 낮에 사실은 저는 낮잠을 잘 못 자요. 좀 낮잠을 못 자서 좀 어떻게 보면 괴로운데, 좀 피곤하면 좀 낮잠을 좀 편하게 자면 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낮잠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게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억지로라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좀 피곤이 좀 타지도 갔었으니까 누적이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좀 나도 어떤 컨디션 조절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일하고 어제는 좀 한가하게 보내면서 요 책, 저번에 읽다 만 책 유튜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고 중간에 좀 더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라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 더 읽어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얘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블로그를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가 거의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 시간, 오늘 하루 시작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여기에서 웃겼던 게 뭐냐면 이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자, 제 사장 콘텐츠에 관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방문자, 만약에 여기서 방문자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내기 위해선 오락이라든가 이런 위주의,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구독자가 아니라 많이 방문을 해서 영상이 노출이 되는 횟수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의 종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가치 전달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와요. 자, 이제 기술 이런 걸 잘 떠나서 콘텐츠 마케팅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이다. 콘텐츠 마케팅. 이게 세스 고딘이 했던 얘기인데, 이 중에서 첫 페이지 읽어보면 59쪽이에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간에 꺼버린 경험이 있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 흥미를 계속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가 그대로 덮은 적이 있는가?
이 책을 중간에 덮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그만큼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쓸만한 정보가 없거나 영감, 동기부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안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가치 전달하기가 나옵니다. 훌륭한 콘텐츠란 보는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시청자들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에 질문을 해보라. 모든 콘텐츠는 아래 제시된 요소 중 최소한 하나는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뉴스와 정보. 흥미로운 사실이나 속보, 최근 가십거리, 세계적인 사건 등을 제시하는 채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스에서 해야 할 10가지 같은 상위 10가지에 관한 채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콘텐츠는 보는 사람을 박장대소하거나 울고 웃게 만든다. 또한 공유가 가능하고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재밌다. 이런 콘텐츠들은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요거는 제가 맞는 거예요. 교육적인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문제 해결을 돕거나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의 방향을 잡는 건데, 영감과 동기부여. 영감과 동기부여는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동영상은 시청자의 결의를 붙돋우고 고무되게 한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시청자들이 한 주의 힘이 되어준다. 그 다음에 소통과 커뮤니티. 시청자와 소통함으로 시청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콘텐츠다. 이런 콘텐츠는 지역사회 혹은 커뮤니티를 연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공동체에 속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요 앞선 내용 중에 영감과 동기부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걸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제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 부분 중에서도 또 몇 가지 중간에 또 하나 있는 것도 소개를 드리면, 왜 좋으냐, 왜 감동적이냐 하면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걸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여러 번 망하기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 그 다음에 수익화를 한 것들을 좀 보시면 아마 말 놀라실 거예요. 아마 감동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기를 좀 부여해주고 싶은데, 그 이전에는 그거를 제가 너무 완벽하게 다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도 나와요. 앞으로 가면 어디쯤 나오더라? 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깨달은 가장 큰 거예요. 46페이지. 구독층을 형성하기 위해 그는 우선 인기 있는 레시피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공식적인 입문 요리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저 훌륭한 레시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요식업을 더 깊이 공부했으며 자신의 구독층을 더 늘려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브랜드 계약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회와 경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부분하고 제가 다음 얘기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자꾸 완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정인데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완벽하게 요리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스타가 되어서, 연예인이나 스타가 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평범한 사람에서 자신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예인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더 감동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이전에 저는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꼭 그렇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어떻게 다 완성한 뒤에, 내가 인플루언서가 된 뒤에
알았으니까 그걸 전달해 주려고, 내가 연예인이 된 뒤에 알았으니까 뭘 전달해 주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좀 보게 됐고, 그러면서 오늘 간단하게 뭐 일단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한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제가 메모한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일단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럼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책을 읽고 글을 써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달라지기 시작한다. 엄연히 따지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진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와 세상 사이에는 관점이라는 색안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색안경을 평소 3가지 습관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색깔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글을 쓰기 위한,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좀 몇 번 겪다 보니까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대로 있어요. 왜? 여러분이 쉽게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 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위주로 나에게만 바라보는 세상으로 바뀌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그 균형을 깨고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세상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둬야 하고, 정말 극소수에 있는 사람, 온때도 많고 노력도 하고 피나는 고민도 하고 주변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은 일단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두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세상 사이에 남은 건 뭐냐 하면 색안경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갖다 줍니다. 예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벤츠를 사고 싶다면 그 이전에 벤츠가 없었던 거 아니죠,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책,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에 있는 책이 나한테 인연이 돼서 와요. 세상에 그 책이 서점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 서점에도 다 출간이 돼서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스킵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들과 여러분의 인연이 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수익이라고 하거나 부에 관한 생각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건 세상에 변함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부가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부가, 그 수익화가 여러분 손에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손에 잡으면 되는 거죠. 그 간단한 이치를 여러분도 오늘 깨닫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기쁘고 축복받는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강의 영상 또 하나 찍고 블로그 글 쓰고 딸아이 태워다 줘야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